쌀이라든가 곡물에 대한 이 탄수화물은 어떻게 볼 거냐. 요새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탄수화물이 무슨 비만의 적인 것처럼. 요새 하도 비만 하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자꾸 살이 찐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건 당연해요.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은 뭐예요? 당이죠. 우리가 당을 쓰고 나오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당을 쓰고 나오면 뭘로 만들어요? 지방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탄수화물을 농축시킨 것이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은 1g이 4칼로리를 냅니다. 탄수화물은 1g이 약 4칼로리를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4칼로리를. 그런데 지방은 1g이 몇 칼로리예요? 9칼로리 정도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농축시킨 거라고 봐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름기를 하나도 안 먹어도요, 밥을 많이 먹으면, 먹고 내가 쓰는 만큼 쓴 거 이상으로 먹게 되면 그거를 뭘로 저장을 해?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그게 뱃살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 영양소는 어때요? 항상 다음에 부족할 거를 대비해서 저장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열 영양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우리가 이 쌀 문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뭐 비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탄수화물을. 그리고 뭐 단백질을 많이 보충해야 된다. 이게 하여튼 어떤 단면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 이거를 전체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죠. 탄수화물이 적이고 탄수화물이 그러면 나쁜 영양소냐? 절대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열 에너지에서 가장 고급 에너지가 탄수화물이에요.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컴퓨터를 돌리는데 오일이 필요하고 기계를 돌리는 오일이 필요하다면 컴퓨터 오일이 더 정밀한 오일을 써야, 좋은 고급 오일을 써야 돼요? 기계를 돌리는 오일이 더 정밀해야 돼요? 그러겠죠? 그럼 우리 몸의 컴퓨터가 어디예요? 뇌죠? 그러면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급 영양소예요? 내 육신을 움직이는 영양소가 더 중요한 고급 영양소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뇌는 뭘로 움직여요? 당이죠. 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학으로 발견이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거 몰랐느냐? 다 밥 안 먹으면 죽는 거로 생각을 했고 밥이 보약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어때요? 우리의 식생활 속에서 한번 우리의 그 어떤 고유의 문화 속에서 한번 찾아보죠. 자, 수험생들은 뭐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두뇌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수험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수험생들은 요새 이제 현대 과학을 밝힌다면 뭐가 충분히 있는 걸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당이 충분한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험생이 공부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시험을 진짜 보러 갔어. 10년을 공부했어. 옛날에 과거 시험을 10년 동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 큰 시험이야. 요새는 12년 동안 공부해갖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러 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결정짓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큰 시험을 앞두고 나면은 사람이 긴장이 돼야 안 돼요? 긴장되죠. 긴장되면 밥이 잘 먹혀, 안 먹혀? 안 먹히죠. 그리고 대부분이 시험 보는 날 아침에는 밥을 못 먹어요. 긴장이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가 다 과학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밥을 먹어가지고 내가 소화를 해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걸리는 에너지로 환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걸려요? 소화 시간이 얼마 돼요? 약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려요. 이게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아침을 8시에 먹었다 그러면, 7시에 먹었다 그러면
11시, 12시 정도 돼야만 아침에 먹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내가 시험 보는 아침에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면 오전 시험은요, 어제 밤에 먹었던 것이 이미 소화가 돼갖고 탄수화물로 돼 있죠. 내가 그걸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오전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침밥을 안 먹었죠? 아침밥을 안 먹으면 오후에는 떨어지죠.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멍하죠. 말하자면 두뇌를 움직일 연료가 없어. 멍하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그래서 그때 먹는 게 뭐예요? 엿이에요. 그래서 엿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보러 가면 엿 사준다. 옛날 우리도 내려오던 풍습이에요. 시험을 엿을 먹어야 붙는다. 그럼 왜 엿을 먹으면 붙느냐? 엿이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으니까 붙는다. 이건 주술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미신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켰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건 뭐예요? 엿은 탄수화물을 농축시켜 놓은 거죠. 쉽게 말하자면 아까 쌀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요 쌀을 농축을 시키려면 달여야 되죠. 달이는데 쌀은 쌀로 달여야 보리가 들어가야 돼. 보리가 들어가야 되죠. 쉽게 말하자면 쌀은 양이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는 누가 녹여야 잘 녹아? 여자가 녹여야지. 그러면 쌀은 쌀이 녹여야 해요, 보리가 녹여야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묘한 이치인가. 사람의 이치나 자연에서 식물의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주역의 원리를 가지고 이거를 시간적 개념으로 풀으면은 사주명리학이 되는 거고, 공간적 개념으로 풀으면 풍수지리학이 되는 거고, 이걸 사람에 적용하면 의학이 되고 식품학이 되는 거죠. 쌀은 양이요, 보리는 음이죠. 이게 엿질금이야. 그러니까 이놈을 끓여, 당화를 시켜. 그러면 쌀이 어떻게 돼요? 달아지죠. 자, 쌀이 쌀로 있을 때는 단맛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면 당이 수백, 수천 당이 결합된 거잖아요. 이놈을 보리라는 것이 들어가고 쪼개서 아까 얘기한 대로 87% 정도로 만드는 것이, 83% 정도로 당도를 맞춘 것이 그 조청이라고 그랬죠. 이 조청을 더 달여. 그래가지고 89% 정도로 당을 이거 당이에요. 만들면 이것은 조청이고, 이것은 뭐가 돼요? 엿이 됩니다. 그러면 엿은 그래서 물로 끓여갖고 달일 수 있는, 당을 만들 수 있는 거는요, 2당이 끝이에요. 2당까지 못 만들어요. 저것이 발효가 됐을 때 1당이 돼요. 그러면 이 2당인 엿을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2당, 1당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이 수백, 수천 당이 쪼개져 갖고 1당이 되는 데는 아까 3, 4시간 정도 걸려. 이게 소화 과정이에요. 걸리는데 2당인 엿이 1당이 되는 데는 금방 바뀔 수 있죠. 내가 볼 때는 쉬는 시간에 먹으면은 시험 볼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멍할 때 엿을 먹으면 바로 당이, 내가 쓸 수 있는 당이 올라간 게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엿을 먹어야 시험에 붙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건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문제는요, 요 과학 시대에 시험 잘 풀으라고 화장지 사주고, 문제 잘 찍으라고 포크 사주고, 이게 미신이지. 이게 주술적 행위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엿을 준 거는요,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과거에 근거가 있는 얘기냐? 있지요. 제가 증거를 대라고 하면 하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SNS 들어가가지고 뭐 네이버든 뭐 다음이든 쳐보세요. 뭘 치느냐? 박사골 혹은 박사마을. 이렇게 딱 치면은 어디가 나오면 임실 3기 마을이 떠요. 임실에 박사골, 박사마을이 뜨는데
그 마을은요,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내노라는 박사가 240명이 나왔어요. 그 동네에서 240명이 나오고 현재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이 20, 30명이나 있어요. 또 그런데 그 동네가 어떤 거냐? 그 엿장수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요새로 말하면 6차 산업이야.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여서로 고아서 집집마다 그거를 자기네들이 팔기도 하고요. 엿장수들이 가가지고 그 엿을 띄어다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따그닥 하면서 엿장수 오면은 고무신 뭐 병가죽가 사다 받고 먹었잖아요. 거기서 엿을 갖다가 옛날에 이렇게 놓고 옆으로 가위대고 이렇게 정대고 치잖아요.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긴 엿 있죠. 가랑엿. 예, 그런 것도 해서 우리 사 먹고 그랬잖아요. 그 엿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동네예요, 거기가.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상상을, 지금부터는 상상이지, 한번 해보세요. 자, 엿을 우리 집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엿 만들다가 좀 상품성이 없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애들 주죠. 우리 어렸을 때 엿 엄청 좋아했잖아요. 그때는 단 것이라는 게 없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너지원이 당이기 때문에 단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안 가르쳐도 어린 애들도 단 것 좀 쪽쪽 빨아요. 애기들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엿장수 오면은 난리지. 엿 사주면 최고잖아요, 그게. 그리고 손님들이 올 때도 엿 사가지고 오면 돼요. 인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집에서 엿을 만들고 엿을 먹을 수 있었겠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심리는 어때요? 부모님들이 안 주면은 배는 거 보이 몰래 훔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엿을 많이 먹었겠죠. 엿을 많이 먹으니까 어때요? 두뇌가 잘 돌아갔지. 그래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됐고 시험도 잘 보고 좋은 대학 갔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박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뭘로 해석을 해요?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풍수지리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풍수지리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이 그 동네가 지금도 엿을 만들어요. 그 삼기면에, 임실 삼기면에 엿은 아주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엿을 굉장히, 요새 여러분들 필요하면은요, 거기다가 요새 택배로 딱 보내달라고 하면 딱 보내주면 엿 최고입니다. 왜? 엿 만드는 기술이 몇백 년을 내려온 거예요. 그게 임실 삼기마을이에요. 그럼 엿을 먹어야 합격한다.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과학으로 설명을 해도 어때요? 뇌는 뭐예요? 탄수화물. 결과적으로 당이죠. 포도당을 영양으로 해서 우리가 머리를 쓴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 뭐 어디 뭐 S대학 앞에 가서 곤로 피워놓고 연 녹여갖고 저기 교문에다 붙인다고 A가 합격하겠어요? 그 여기서 먹여줘야 합격을 하는 거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험 볼 때 우리가 엿을 사주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엿이 아니라도 이제 어때요? 영양 풍부한 발효청을 따지면 이건 엿은 2당이죠. 발효청은 1당이에요.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갈 때 어때요? 이제는 엿을 사줄 게 아니라 발효청을 혹은 꿀을 주면 어때요? 먹으면서 바로, 이건 1당이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단식이나 이런 거 할 때 힘들어 할 때요, 발효액 한 장 딱 타주면요, 거짓말 같이 2, 3분이면은 힘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맑아져 버려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런 발효청이 설탕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쌀 얘기하다 그리 갔죠? 탄수화물 얘기하다가 그리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탄수화물인데 우리나라는요, 쌀이 말이죠, 어느 정도로 중요한 나라냐? 중국하고 우리가 틀려요. 중국은 주로 옥수수나 밀을 많이 재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쌀이 그럼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중남미에도 있죠? 그리고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데 쌀 하잖아요. 여러분,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쌀은 우리 쌀하고 같은 쌀이에요? 틀린 쌀이에요? 다르죠? 예. 어떻게 달라요?
맛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찰지지 않아요. 어떤 쌀이 좋아요? 우리 쌀이 좋아요? 네. 누구한테? 네. 우리한테. 그럼 베트남한테는 우리 쌀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겠죠. 이건요, 전부 다 그 풍토에 맞게 만들어져요. 식물이라는 게. 신토부리는 일본식 표현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풍토합일이야. 풍토와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게 풍토합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신토부리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물론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배우면 풍토에 합일이 돼야 돼. 맞아야 돼. 그러면 자, 중남미는 더운 나라입니까? 안 더운 나라입니까? 아까 쌀은 제가 양이라고 해서 음이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더운데 양의 지방인데 거기다가 양기가 많은 쌀을 먹게 되면 어때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못 살죠, 더워서.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겨울이 있죠.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은요, 차집니다. 차진다는 얘기는 양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게 중남미 쌀은요, 떡이 안 돼요. 뭉쳐지질 않아요. 찰기가 없어요. 이게 양기가 없는 거예요. 양기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맵쌀도 떡이 돼요. 차져요. 맵쌀도 밥을 좀 붓지요? 그게 찰기예요. 우리는 이 찰기 있는 거를 겨울인 추운 음의 계절에 먹어야만 양기를 얻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쌀이 없다고 옛날에 중남미에서 알람미라고 그래가지고 알랑미 그랬죠. 그건 밥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밥이 각자 돌아버리지 차지지 않죠. 오늘 우리 점심에 먹은 쌀이 어때요? 굉장히 차지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우리 겨울에 맞는 쌀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먹으면 더워서 못 살아요. 또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쌀을 우리가 알람에서 수입에다가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추워서 살 수 있어, 없어? 추워서 못 살아요. 그 쌀은 우리한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토에 자라는 식물들은 그 풍토에 사람들한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로컬 푸드예요. 이게 로컬 푸드라고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지역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자연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지만 저 어디 외국에서 들여오는 밀가루가 우리 쌀보다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치를 좀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치를. 그래서 쌀은 그러면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쌀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쌀의 원래 어원은 뭔 알이에요? 씨알은 뭐예요? 달리 말하면 씨죠? 씨는 뭐예요? 생명이죠. 이게 생명체 아니에요? 씨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어원을 어디서 뭐 책에서 본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내가 콩에 대한 설명도 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저 말은 저 말이구나 하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은 나보고 지어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책에서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콩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한문학을 문자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말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많이 발견을 했어요. 자, 나중에 이제 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겠지만 콩이 왜 콩이에요? 설명하기 어렵죠? 네. 콩이니까 콩이지. 코는 왜 코예요? 코니까 코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만 힌트를 주면 여러분 다 풀려요. 콩이라고, 나중에 이제 콩은 별도로 한번 설명할게요. 이제 코부터 설명할게요. 코라는 것은 숨을 쉬죠. 사람이 먹고 숨 쉬어야 살지요. 그래서 목숨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능적으로만 보면 숨 쉬는 게 커요, 먹는 게 커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충실. 이게 더 중요하죠. 이거는 2분만 안 되면은 바로 여사가 와요. 5분 넘으면 잘못 죽어요. 먹는 거는 일주일쯤 금식하고 단식해서 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요한 일은 큰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크다는 뜻하고도 통하지, 중요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대사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뭔 일이에요? 혼사지. 일륜지 대사가 뭐예요? 그게 혼례예요. 그럼 혼례는 왜 해요? 종족 보존을 해야지. 아니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 인간사가 지속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 후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륜지 대사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내가 탄생됐다는 건 내 생명의 빚을 지고 나와야 안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지. 그건 반드시 갚고 가야 근한가예요. 그러니까 안 갚는 사람들은 전부 에고이스트지. 그러잖아요. 또 그런 주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어느 사람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나는 생명의 빚을 지고 나왔으니까 생명의 빚을 갖고 가는 거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은행을 갚아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빚을 줬으면 생명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은 그래야 이 인류가 지탱이 되고 이 사회가 지탱이 되고 그 집안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다 그러면 인류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라는 것은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그렇죠? 우선 거기서 크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크다. 우선 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얘는 얼굴에서 오뚜기 안 오뚜기. 그러니까 이름을 굳이 진다면 크고 오뚝한 것이지.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짓기 전에 이 코는 뭐예요? 기능으로는 크고 모양으로는 얼굴에서 오뚝한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놈만 땄지. 그럼 뭐가 돼? 코로 빨리 뭐 크고 하다가 코 된 거지. 지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쌀이란 말도 씨알이란 말이 결과적으로 생명. 그래서 쌀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쌀은 정말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논리에서 보면은 인간의 생명은 뭐냐 이거지. 남자의 정액으로부터 전해져서 여성의 난자와 합해져 갖고 생명이 만들어지죠. 그게 뭐예요? 정액이지. 이게 쌀에서 엑기스를 뺀 것이 뭐다? 정이다 그 말이지.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쌀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래서요, 요 얘기까지 하면은 참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세기 전만 해도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만 해도 쌀이 귀했을 때죠. 옛날에 여름에 쌀밥을 이렇게 한 솥을 이게 여름에 아니라 겨울에 밥을 가을에 이제 농사지어서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솥이 이렇게 움푹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솥뚜껑이 이렇게 가지고 솥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을 부어서 쌀을 해가지고 이제 밥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까지 물이 남아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요 가운데 부분이죠. 부글부글 끓여갖고 다 어디로 모여요? 그러면 쌀을 끓여서 우러난 물은 엑기스입니까? 아닙니까? 어디로 다 모였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옛날에 노동력을 상징할 때는 아버지가 힘을 써서 등짐도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벌어다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힘을 쓸 수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힘 써야지. 그 아버지의 상징은 힘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 남자지. 사내 남자 이렇게 쓴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따로 나중에 견우와 직녀라는 측면에서 한번 왜 남자는 견우가 될 수밖에 없고 여자는 직녀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도 설명을 한번 따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으려면 기가 있는 걸 먹어야 안 먹어야 해요. 먹어야. 그래서 집안의 대주, 아버지 밥은 어디서 퍼요? 한 가운데서 푸는 거예요. 거기에 한 솥에서 밥을 했지만 거기에 쌀의 엑기스가, 쌀의 기운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밥을 딱 퍼서,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 지금 집에서 한 가운데서 남편 밥 퍼서 딱 푸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시골에 나이 5, 60 먹은 이렇게 이상 되는 어머니들은요, 자기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로부터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철저했고요. 반드시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고 제가 대주로 이렇게 가장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 밥 가운데 딱 푸고 나머지는 별 볼 일이 없어. 탈탈 털어. 갖고 다 한 솥으로 푸는데 대주밥은 한가운데서 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상징하는 게 농경사회에서 이 얘기가 뭐 오늘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때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가 다 어디에 모여 있다? 쌀 속에 쌀의 엑기스가 있다. 그것이 기를 상징했다. 아까 내가 기에선 설명했죠? 쌀에서 기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쌀미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따뜻한 밥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그게 기자다 그 말이지. 거기에서 기가 나왔다. 그래서 쌀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 쌀이 어때요? 천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배를 채우는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우리 쌀은 그리고 바로 그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을 이어줘야 될 그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만 안다 그러면 국민들이 쌀을 외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쌀을 먹고 부족해갖고 밀을 수입에다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꼭 당장 굶어 죽어 안 죽으려면.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쌀이 남아 돌고 먹어서 우리한테 해가 되는 밀가루는 계속 수입이 증가한다는 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건 정책 부재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건 국가의 정책 부재입니다.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홍보만 하면 우리 농민들도 쌀값이 떨어졌다고 데모할 일이 없어지고요. 농민들도 농사 지었으면 겨울에 좀 편히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쌀값이 떨어졌다고 그놈을 군청 마당, 시청 마당에다 놓고 가서 데모하고 이러고 추위에 떨어야 되냐 이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쌀이 부족하면 지금 미국 쌀 사주면은 미국 어때요? 좋아해요. 우리한테 막 쌀 남아도니까 막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쌀 부족하면 미국 쌀? 우리하고 유도가 비슷한 데서 나온 쌀들? 미질 좋아요. 밀 대신에 쌀 사주면 얼마나 고맙다 소리 들어요. 우리가 밀 안 팔아줘도 왜 밀 안 팔아줘 소리 안 해? 쌀을 갖다 강제로 맡기니까 우리 쌀 먹고 부족해서 쌀 더 사다고 사면 미국도 고마워하고 우리나라 쌀 산업도 농업도 좋아지고 그러면 농민들도 좋고 국민들 건강해지고 누이 좋고 뭐가 좋아요? 외부 좋고 다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쌀은 어때요? 지키고 살려야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